안녕하십니까, 정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짓 진술 의혹 관련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8일이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안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을 했다가 여러 차례 자정 즈음에 2012년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이를 인정하는 녹취 파일이 재생이 되자 번복해서 이를 소개해 준 적은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위증, 변호사법 위반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사청문회 요청 대상자인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증인, 감정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법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법 위반 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소개시켜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죄목의 처벌이 형사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인데 바로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12년에 변호사 소개시켜 준 것이 범죄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소시효가 역수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익지킴이 센터장으로 있는 우리 자유연대가 지난 9일이죠. 어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죄명으로 경찰청 본청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청문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적은 답변서는 그것은 직무상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의 공문서에 해당하고요. 그 공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에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관련 판례를 봤을 때 이 답변서는 공문서임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오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출한 것은 바로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행사죄로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오유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죄명으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그 동생이죠. 윤모 검찰국장,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윤모 검사. 윤모 검사가 그 검찰청 기자단에게 전화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은 자신이다. 그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아마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을 뭐 보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자는 그 전날 청문회에서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시인을 했었는데 또 이를 재차 번복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전날 청문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2년 초인가요? 그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한 그 내용을 녹취록을 꼼꼼히 보면 지금 윤호진 검찰국장과 윤석열 후보자의 한 그런 뭐 해명, 변명,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윤석열 그 후보자의 그 변호사 소개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2012년 초에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시인을 했다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정황,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서에는 또 부인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을 하다가 답변서 기재와 같이 소개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다가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또 번복해서 소개해줬다고 시인을 했고요. 또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를 다시 또 재차 반복을 해서 또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한 발언이 서로 발언 간에도 이렇게 진술이 엇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발언이 가장 사실에 가깝고 또 본인의 기억에 맞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처음에 했던 그 발언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또 없었고 기자와의 자유로운 통화에서 한 발언이 가장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소개시켜 줬다고 시인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사실과 다르게 말할 그 이유, 동기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발언은 그런 어떤 거짓으로 말할 어떤 이유나 동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그 말, 그 내용이 즉 소개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 얘기하기를 아마 자신을 뭐 좋아하는 아끼는 후배인 자신을 뭐 보호한다 그럴까요? 위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자신이 했다라고 발언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보면 그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윤석열 후보자,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이냐, 윤우진 검찰국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는 만약에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다면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변호사 소개시켜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윤호진 검찰국장 관련한 얘기는 일체 없었단 말이죠. 한번 그 해당 기자와의 발언 그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2012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자, 기자는 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시켜줬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사람이 당신이냐 아니면 윤모 검사냐, 윤대진 검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윤대진 검사의 이름이 거명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무슨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윤대진 검사나 윤석열 후보자의 그런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윤석열 후보자의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 자기도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고 또 윤대진 검찰국장도 형에게 또 자신이 변호사를 또 소개시켜 줬다.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뭐냐 하면 자신이 먼저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윤대진 검찰국장이 오히려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뭐 선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 말하는 원래 자신이 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했다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매칭이 안 되죠. 예, 부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적으로 윤대진 검찰국장의 그러한 변명 해명도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련한 그 윤 후보자의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 최초적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자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다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사안이 되니까 윤진
윤대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어? 얘기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말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네.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네. 아마 박준 변호사라고 저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 네네네.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예. 일단은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이 전화 통화에서도 윤석열 그 후보자는 자신도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대진 검찰국장도 소개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얘기한 자신이 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정을 보면, 재판 사정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초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한 그 윤석열 후보자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에 반하는 답변서를 작성을 했고,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했고, 그것을 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했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에서도 그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결국은 거짓 진술, 국회에서 거짓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또 국민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요. 또 이후에 그것을 다시 또 번복을 해서 또 어떤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처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최고위층인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특히 뭐 윤대진 검찰국장이나 윤석열 후보자의 그 마지막 해명 변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부하들 간의 어떤 사익을 공익에 앞서서 했다는 점에서도 그것은 도저히 검찰총장의 어떠한 그 자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그 상식적인 그런 판단에 맞는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